자, 저 들어왔어요. 일장의 해설은 항상 심플하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업 수준이야. 9월, 10월 달에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11월 달 문제 풀이 때는 아차 없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특성과 파생현상이죠. 이 부동산의 특성과 파생현상은 정말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죠. 왜? 부동산은 다양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현상을, 부동산과 관련된 현상을.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더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되고, 두 문자가 부부연계 용병사,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날똥말똥한다, 기억을 해야죠. 부부연계 용병사.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 주의하실 게 항상 부동성은 네 글자로 뭐예요? 비이동성이야. 그 다음에 부증성은 비생산성이고, 그 다음에 영속성은 비소모성이고, 그 다음에 개별성은 비대체성이라는 거. 항상 네 글자짜리도 암기를 해야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자연적 특성은 어떻습니까? 자연적 특성은 가변적이지 못합니다. 자연적 특성은, 자, 요약, 기본소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이에요. 선천적이고, 그 다음에 본원적이라고 그래요. 즉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변적입니다. 이게 자연적 특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인문적 특성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고, 본원적이 아니라, 타고난 게 아니라 인위적이야. 인간이 부여한 특징이니까 인위적인 거예요. 본원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이죠. 가변적인 특성은 인문적 특성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영속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가운데를 보자고. 시장이 국지화됩니다. 지역적인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토지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서,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랑 연대해서 뭘 만들더라? 지역을 만들더라. 그리고 그 지역이 하나의 시장이 되더라. 이게 지역적 시장.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부동성이 돼야죠. 자, 그 다음 외부 효과. 부동산은 항상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부동성이죠. 자, 토지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는 외부 효과 이렇게 암기합니다. 우리 유치하네. 예. 자, 그 다음에 부증성. 자, 부증성은 토지의 지표량을 인간이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항상 공급이 나오면 자연적 공급이 있고, 인문적 아니지, 자연적 공급이 있고, 용도적 공급이 있어요. 용도적 공급. 아이고, 자연적 공급이 아니죠. 절대적 공급이 있고 용도적 공급이 있어요. 용도적. 절대적 공급은 뭘 뜻합니까? 그러면 절대적 공급은 항상 지표 면적을 의미합니다. 지표량. 그리고 인간이 지표량을 증가시킬 수 없죠. 이게 바로 비생산성이고 부증성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한정된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적인 측면의 토지의 양은 인간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 부동산의 특성에서 나오는 어려운 논점이, 자, 지표량을 나타내는 절대적 공급. 아이고, 절대적 공급. 아이고, 이것도 제가 간만에 하니까 잊어버렸네. 자, 다시요. 자, 물리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 죄송해요.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죠. 용도적 공급.
그리고 이 물리적 공급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적 공급이라고도 하고, 용도적 공급은 항상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요걸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지금 제가 설명했네요. 자, 아무튼 이해됐어. 제가 잘못은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해보자고요. 항상 경제적 공급은 용도적 공급을 의미해요.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틀린 지문이에요.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부중성은 경제 또는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해야죠. 가능하다고. 4번, 5번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매립, 산지, 개간 등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그럼 주의하셔야 돼. 일단 요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부중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이 나왔어요. 자, 자연적 특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천적이고 타고나는 본원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적이라고 학자들이 못을 박았다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이 부여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니까 항상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이게 논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 부중성의 예외입니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유를 찾기 전에. 부중성 예외. 그럼 왜 부중성의 예외니? 그러면 매립이나 개간은 밖에서 보면, 특히 요 바다의 매립이죠. 바다의 매립은 밖에서 보면 토지의 지표 면적을 늘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다 밑바닥에 쓸모없는 토지를 매립을 통해서 쓸모없는 토지를 매립을 통해서 쓸모있는 토지로 용도를 바꾼 사례죠. 그러니까 토지의 지표량을 증가시킨 건 아니에요. 용도를 바꾼 것이. 그러니까 부중성은 예외가 아니라고 해야죠. 부중성 예외는 아니라고 해야죠. 부중성 예외는 토지를 증가시켰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부중성은 항상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자원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알뜰살뜰 잘 써야죠. 집약화. 그 다음에 부중성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을 써야죠. 이게 알뜰살뜰이요. 자, 부중성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알뜰살뜰 잘 써야 돼요.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을 배웠으니까 요놈이 떠올라야 돼요. 요놈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니까 사람들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토지의 가격이, 즉 토지에 대한 대가가 발생합니까? 지대는 임대료죠. 토지를 빌려주고 왜 임대료를 발생시킵니까? 그러면 그렇죠. 희소한 자원이니까. 효용이 있으면서 희소한 자원이니까 지대와 지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희소성을 뜻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부중성은 항상 토지의 공급량, 물리적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의 경쟁이 치열합니까? 요놈이 보여야 돼. 수요자들의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도 그러네요. 뭔가 사례를 줬어요. 매립이나 산지 개간처럼 여기도 사례를 줬어. 그리고 뒤를 봤더니 자연적 특성을 줬어. 그러면 뒤가 예외라고 해야 돼.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고 해야 돼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런데 홍수 등으로 토지가 유실된 건 토지가 사라진 게 아니죠. 소모된 게 아니라, 그렇죠, 물에 덮여서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홍수 등으로 인한 토지의 유실, 대표적인 게 하천 포락지죠. 하천 포락지는 쓸모 있는 어떤 토지가 쓸모없는 하천 밑바닥이 돼버린 거죠. 소모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속성의 예외 사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영속성은
비소모성이니까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오래 사용하니까 영속성이고, 그 다음에 영속성은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운용이익. 자,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운용이익의 대표적인 게 임대차 수입입니다. 임대차 수입. 즉 임대차 시장이 떠올라야 돼. 항상 부동산의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그렇죠. 상당 기간 그죠. 내용 연수가 길기 때문이죠. 내용 연수가 기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필요 없으면 남에게 임대차를 해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 코드가 항상 영속성 나오면 임대차야. 임대차 나오면 영속성이고. 자,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만듭니다. 자, 법적인 대체 가능성이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체 가능성을 얻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비대체성. 비대체성. 그러니까 부증성이 아니라 개별성이 나와야죠. 개별성이.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성입니다. 이게 부동산의 특성의 3분법으로 나누는 건데, 일단 3분법이냐 2분법이냐 이런 건 제껴놓고, 자, 자연적 특성을 부르는 다른 말은 물리적 특성이에요.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항상 물건의 물리는 물건의 이치. 물건의 이치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특성. 이게 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이 경제적 특성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야.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인문적 특성을, 이게 경제는 인간이 부여한 어떤 인간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을 특별히 경제적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부동산 가격이 즉각적으로 잘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가 틀렸지?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이거 참 이게 우리 감정평사 기출인데 애매모호해요. 일단 저는 제일 처음에 옳은 지문이라고 봤어. 옳은 지문이라고.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즉각적으로 떨어지지 않더라. 떨어지더라도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수업 중에 이거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보니까 왠지 즉각적이라는 거에 뭔가 이게 좀 함정이 있는 것인가, 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세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일단 얘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일단 다른 정답, 이게 우리 평가사 기출인데 다른 정답이 명확히 정답이야. 명확히 정답이야. 그러니까 요놈이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답이야. 그런데 이것만 나왔을 때 이 문장을 이거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중요치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고. 정확히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는 건 쉽지만 떨어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거예요. 떨어지는 게 쉽지 않다. 떨어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뜻인데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아무튼 이게 옳고 그르느냐라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너무 명확해서 이유신청 이런 게 할 여지가 없었어요. 자, 아무튼 하방 경직성이란 무엇입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쉽지만 떨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게 이렇게만 이해하고 가시자고. 그냥 요걸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설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 주의 좀 해줘요. 제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는데 그냥 하방 경직성은 가격이 오르는 건 쉽지만
떨어지긴 쉽지 않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더 이상 요거 분석하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1장의 해설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바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꾸준히 올려드려야죠. 자, 다음에 경제론으로 뵙겠습니다.